오늘 발표를 맡은 이응도 교수님 연구실의 강주성입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그래서 발표에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강의는 제가 이제 아래를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렉처들을 보면서 정리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레퍼런스는 이제 가장 유명한 김상 교수님의 모두를 위한 딥러닝.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테크톡에 이제 괜찮은 그 유튜브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곽동영 서울대 이제 박사과정 학생의 Introduction of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을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웅원이라는 이제 그 RL 코드라는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리더가 발표를 했는데 A3C라는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에 대한 설명한 자료를 참조를 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적은 RL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RL이 무엇인지 의미론적인 부분이랑 이제 그거를 매스매티컬하게 풀기 위해서 MDPS를 이제 라는 수학적인 모델을 참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MDPS를 RL 모델로 풀기 위해서 이제 보통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Value Based Approach랑 Policy Based Approach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인투이션을 가지고 구현이 된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RL인데요. RL이라는 게 사실 딥러닝에서 처음 시작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김성 교수님 첫 화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파블로프에게 개를 이제 무언가 음식 같은 거를 줘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그걸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학습을 시키는 내용. 이거를 파지티브 리인포스 러닝이라고 할 수가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데피니션이 된 게 사이언스 베이스드 그 다음에 리워드 베이스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개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랑 비슷하게 사람도 뭐 같은 개는 포유류인가요? 여튼 사람도 배움에 있어서 과거의 학습으로부터 이제 자주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노는 거나 이제 손을 흔들거나 또는 이제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로 선생님이 없이 그냥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옛날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파지티브한 경험이나 또는 네거티브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러한 배움의 이터레이티브한 그 배움의 과정을 컴퓨테이션 입장에서 실제 적용을 해보려는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스매티컬리하게 이제 디파인을 하기 위해서 환경 모델, 즉 이제 RL이 다루고자 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수학적으로 디파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전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많이들 보신 그림이시겠지만 SL,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아우르는 이제 조금 다른 입장에서의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수식적으로 나타내면은 Y라는 라벨을 주고 X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그 둘을 매칭을 하는 그런 학습 수학 모델로 볼 수가 있고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라벨이 없이 똑같은 X를 주어서 에스티메이션을 시킴으로써 좀 더 나은 피처 도메인을 찾는다거나 또는 그거를 완전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 노이즈로부터 강건한 이제 뭐 오토인커더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다음과 같이 디파인이 됩니다. 액터가 있고 인바이러먼트 속에서 액터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이 액터가 처한 상황, 즉 옵저베이션 또는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는데 이거에 따른 리워드들 인바이러먼트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서 생쥐가 이 미로 속을 움직이면서 헤매다가 치즈를 먹으면은 플러스 1, 치즈를 먹지 않으면 마이너스 1. 그걸 대표적인 리워드로 이제 예시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리워드를 이제 최대화시키는 펄리시, 그러니까 최대화시키는 방법론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펄리시 디스트리뷰션을 찾는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에 앞서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수학 모델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대부분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이야기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또는 액션 스페이스,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그거에 따른 리워드 펑션을 모델을 하는 수학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DPS는 이렇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 다음에 액션 스페이스, 그 다음에 리워드 펑션과 함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이제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도 A로 갈 수도 있고 B로도 갈 수 있는 이런 그 트랜지션트 프로버빌리티가 존재를 하고요. 이 MDPS의 모델은 이제 여기서 주는 이 리월드를 계산을 해서 이 퓨처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옵티멈 펄리시, 어떻게 이 그림에서는 Y라는 액션을 취할지 X라는 액션을 취할지를 결정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L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리월드라는 것을 주고받는데 이 리월드를 최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주로 수학적으로 자주 쓰이는 게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모델이고요.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모델로 모델링이 된 RL 모델을 이제 어떻게 풀 건가라는 내용을 했을 때 플래닝이라는 방법도 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걸 구분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 트랜지션트 프로버빌리티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스테이트로 가느냐를 나타내는 확률값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이 앞에서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법인 이교제 스테비 서치라는 일일이 다 서치하는 방법이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서치를 하는 방법의 일종인데요. 이런 식의 플래닝, 이 트랜지션트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을 때는 플래닝 위주의 방법을 쓰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실제 환경 모델로부터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션트 프로버빌리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일일이 다 이터레이션을 많이 둬서 그 샘플을 취하고 그 샘플로부터 통계를 내는 몬테카를로 메소드나 또는 그거를 좀 간략화해서 이제 그 추정치를 좀 더 편하게 업데이트 해야 한다 할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라고 이제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큐러닝 또는 딥큐러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MDPS와 환경 모델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이제 그 MDPS 모델을 푸는 방법 중 하나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그 전에 이야기를 할 게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뭐고 폴리시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MDPS 모델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RL 모델은 밸류 펑션과 폴리시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밸류 펑션이란 하나의 스테이트가 이제 그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따라가는 팔로시를 찾았을 때 여기서 기대되는 익스펙테이션 리월드가 얼마인지, 즉 여기 가운데 그림처럼 하나의 좌표에서 들어왔을 때 이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저희가 이제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익스펙테이션 리월드 값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밸류 펑션의 아웃풋은 그 위치에 해당하는 리월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펄리시 펑션은 이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아웃풋은 액션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의가 돼서 지금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드워드에서 막 실험을 통해서 바로 이제 펄리시 펑션을 구하면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거를 바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밸류, 리월드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펑션을 두고 그걸 기반으로 그 펄리시를 정의를 해서 아래를 구현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뭐냐면은 밸류 펑션에서 나온 이 밸류 값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제 밸류 펑션이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랑 액션 밸류 펑션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 스테이트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제 리월드의 기대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점으로 오면은 이 점으로 앞으로 이제 이 스테이트에 이 빨간색 원에 도착했을 때는 3.3이라는 리월드를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액션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에 함께 액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스테이트는 맞는데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 가지수에 대해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4개니까 4개로 나눈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일일이 다 다시 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이제 액션 추가로 이제 조건부로 들어가긴 했는데 똑같이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기대값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밸류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밸류 펑션을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 또는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비교적 간단한 펄리시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는 옵티멀 펄리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같은 경우는 아까 스테이트에 갔을 때 그 스테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언트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을 때 그거를 일일이 모두 다 해보고 그 스테이트 이제 예를 들어 이 4가지 스테이트에서 변환한 이 프로바빌리티가 결국은 스테이트 트랜지언트 프로바빌리티인데 이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패스에 대해서 전부 다 서치를 해보고 그 프로바빌리티와 함께 밸류 펑션을 곱하면은 이제 그 패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두 이제 원 스텝 어헤드 서치 또는 이제 멀티 스텝 어헤드 서치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이그저스티브 서치 모두 다 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모두 다 지금 이 예시를 들었을 때는 이 4가지 스텝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 2가지 원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스텝으로 나눠서 이제 반복해서 계산을 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램 방법이 있고요. 자, 이제 이 스테이트 트랜지언트 프로바빌리티 알고 있을 때는 아까 플래닝 방법, 다음 이 왼쪽 2가지와 같은 플래닝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직접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직접 실험을 통해서 돌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몬테카를로와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 되는데요. 이제 몬테카를로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의 특정 점에서 하나의 하나의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싶은 점에서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그 지금 주어진 펄리시를 통해서 다 직접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죠. 그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에스티메이션 값을 리턴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은 이제 수렴을 안 하겠지만 이게 뭐 10,000번, 1,000번, 10,000번 이상으로 수많은 에피소드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몬테카를로는 우리 실제 이 트랜지언트 프로바빌리티에 컨버전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10,000번이나 되는 거를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전부 다 실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느리겠죠. 그 느린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특정 룰을 통해서 그 템포럴 디퍼런스 여기서는 이제 원 스텝이 이제 주로 쓰이는데요. 하나의 스텝, 그러니까 다음 펑션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 그 한 스텝만 서치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또 한 스텝만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 한 스텝에 대한 차이라는 의미로서 템포럴 디퍼런스를 업데이트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수식은 이제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랜지언트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모를 때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확실한 게 몬테카를로 일일이 다 해보는 방법이지만 그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템포럴 디퍼런스 혹은 저희가 그 익숙한 큐러닝이라는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가지와 별개로 이제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본론을 지금 먼저 말을 안 하고 지금 그걸 들어갔네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밸류 펑션을 이렇게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 갖는 옵티멀 펄리시는 전부 다 서치를 해서 가장 이제 높은 밸류를 갖는 하나의 패스를 정하던가 이게 이제 원 스텝 어헤드 설치고요. 그 다음에 또는 거기에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와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액션에 대한 기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취할 리월드를 최대화시키는 액션은 다음 스텝에서 갖는 Q 밸류 중에서 가장 큰 값만 고르면 됩니다. 그런 이제 비교적 이 argmax라는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이 되는 게 이제 펄리시 액션 밸류 펑션을 기반으로 펄리시를 수행을 했을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큐러닝 예시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좀 두껍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거는 이제 RL에는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펑션과 그 밸류를 아예 그냥 계산하지 않고 바로 액션을 계산을 하는 펑션과 이게 밸류 펑션과 펄리시 펑션이 있는데 펄리시 펑션을 바로 에스티메이션 하기는 어려우니까 밸류 펑션이라는 Q 펑션을 딥러닝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 값을 기반으로 이런 심플한 그 이제 옵티멀 펄리시를 수행을 했을 때 이제 RL이 수행이 되더라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Q러닝에 대한 이제 예시를 찬찬히 들기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은 Q러닝에 대한 것까지는 설명을 하고 이제 펄리시 그레디언트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본격적인 내용이 앞서 지금 예시로 들 문제를 지금 디파인한 내용입니다. 프로즌 레이크 게임이라는 오픈 AI 줌에서 제공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스파인딩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 F로 적힌 거는 프로즌 리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패스지만 리워드는 없습니다. 근데 이 홀은 구멍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골에 도착을 했을 때는 플러스 1이라는 리워드가 주어지고 각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일 때 이 문제를 RL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Q러닝으로 풀어보자라는 게 가장 기본 그 지금 이 발표에서 예시로 들 이그젬플이 되겠는데요. 일단 문제에 대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각 위치별로 1부터 16까지 스테이트를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액션 스페이스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이 되겠고요. 스테이트 트랜지언트 프로바빌리티는 일단은 디터미니스틱, 즉 S에서 이 S1에서 오른쪽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는 S2로 당연히 반드시 간다라는 디터미니스틱을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는 다음과 같이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MDPS 모델이 문제에 디파인이 되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지금 적용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딥러닝을 이용한 건 아닙니다. 근데 Q 펑션에 대한 개념을 Q 테이블을 통해서 일단 알아보고 그거를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Q 펑션으로 지금 확장을 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이제 아까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결국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펑션을 정확하게 찾아보자라는 게 기본 골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Q 펑션, 정확히는 Q 테이블로서 지금 에스티메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인 이거를 이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4가지 액션씩 해서 이런 이제 4x4x 4x4가 되겠죠? 그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 계속해서 이제 Q 밸류를 업데이트를 해나가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 펑션이 lookup table for estimating the expected sum of feature reward.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받을 리워드를 그 밸류로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lookup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Q 펑션을 이제 Q 테이블이 완벽하게 찾아졌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옵티멀 펄리시는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현재 상태의 Q 밸류에서 스테이트와 액션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가장 큰 값을 지니는 액션으로 이제 그 펄리시 네트워크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이제 Q 펑션을 이용을 해서 액션을 취하는지는 이걸로 이제 간단히 설명이 되고요. 그럼 이제 Q 펑션 이 테이블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실험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룰 차례인데요. 이게 이제 Q 테이블을 어떻게 에스티메이션을 업데이트를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트래젝토리 개념은 이제 찾은 패스에 대한 모든 액션과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나열한 겁니다. 보시면은 S0에서 여기서 A0가 아마 오른쪽이 될 텐데 A0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나오고 그거에 해당하는 리워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이널 스텝까지 갔을 때 모든 리워드와 액션들을 나열한 거를 트래젝토리라고 하는데 이 트래젝토리에서 Q 펑션이 앞으로 구해질 sum of future reward의 expectation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가능합니다. ST에 대한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그 뒤에 T+1부터 주어지는 모든
리워드 값을 다 더한 걸로 정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나타내면은 t 플러스 1 시점에서 첫 리워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시 t 플러스 1에 대한 q 펑션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옵티멀한 q 펑션은 이 디파인된 q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값이 되는데, 그 값은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지금 취한 액션에 대한 리워드와 그 다음 이제 t 플러스 1에 대해서 q 테이블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q 값에서 가장 맥시멈 값을 들고 온 리워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밑에 이 관계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실험적으로 여기서 지금 q 펑션을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적은 건데, 어떤 특정 s와 a가 주어졌을 때 당장 했을 때의 하나의 액션을 취했을 때의 리워드 값과 그 다음 상태에서의 q 펑션에서 값을 불러와서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q 테이블을 이용한 q 러닝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게 지금 기본적인 q 러닝에 대한 알고리즘 시퀀스가 되겠는데, 먼저 q 테이블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urrent state s는 시작점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시작점을 여기에서 select an action, 여기서 액션, 이거를 안 쓰는 게 낫겠네요. 잠시만요. 크기가 안 되나? 아니, 잉크 삭제 말고 잉크 크기를 키우려고 하거든요. 일단 하겠습니다. 액션을 취하는 건데, 액션은 아까 q 밸류에서 맥시마이즈 되는 그 액션으로 이제 취한다 argmax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 여기에서 다음 q 밸류를 보고 액션을 선택을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다 0일 텐데 이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취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q 밸류가 동일한 게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취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액션을 취할 때 예를 들어 이런 패스를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다 0이 되게 됩니다. 0이 되게 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여기에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R값은 1이 되겠죠. 이 R값이 리턴이 돼서 이게 제일 먼저 업데이트 되는 Q밸류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고 다음 에피소드가 이제 진행이 될 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왔다 쳤을 때 이 밸류, 다음 Q밸류에 맥시마이즈 시키는 이 일값이 이렇게 백프로파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를 뭐 2000번 이상 돌렸을 때 이 하나의 Q밸류를 지금 Q 패스에 따른 Q밸류 업데이트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돌았을 때 다음과 이 Q 테이블, 나머지 이제 작성이 안 된 거는 0이고요. 이 Q 테이블을 따라서 다음 에피소드를 돌 때는 이 위치에서 다음 Q 밸류를 체크를 해보고 이거를 맥스를 시키는 이 Q 값을 따라서 이 패스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Q 테이블 업데이트 방법과 그거를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Exploit and Exploration 이슈랑, 그 다음 Discount Feature Reward 이슈랑 Non-Deterministic Environment 이슈,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Exploit and Exploration 이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액션을 취할 때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Q 밸류가 정해졌을 때 취해지는 패스는 영원히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q 테이블이 정해졌을 때 그 밸류 자체를 따라서 고정적으로 패스를 따라가게 되는 거를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익스플로레이션은 그러면 이 빨간색 물음표도 이거랑 비교를 해서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패스를 이제 다른 패스로 가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 패스를 다른 패스로 가는 거를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새로운 뉴 트래젝토리를 익스플로어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느냐라는 그 방법론이 이제 익스플로어라는 이슈가 되고요. 그 방법론으로는 이제 이 그리디랑 이제 add 랜덤 노이즈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큐밸류에 노이즈를 넣어서 그 인위적으로 랜덤한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그 큰 값을 당연히 큰 값을 따라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어떨 때는 다른 값으로도 가도록 큐밸류를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디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 확률을 좀 이제 뭐 예를 들어 10%로 두고 그게 그 이제 랜덤 변수를 만들어서 10%보다 이제 적을 때는 이제 아예 그냥 랜덤하게 취하도록 랜덤하게 액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가 아닌 나머지 90%의 경우는 원래 q 펑션을 따라가도록 주는 이제 이 그리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는 완전한 랜덤이죠. 그 다음에 add 랜덤 노이즈 같은 경우는 q 밸류 자체에 그냥 밸류 자체를 노이즈를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q 밸류 예를 들어 이 네 개의 이제 랜덤한 벡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뭐 여기서 이제 i 플러스 1은 이제 이터레이션 횟수인데 뭐 횟수를 많이 갈수록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그 횟수를 줄이기 위한 이제 디스카운팅 벡터인데요. 그냥 이제 포인트는 q 밸류에 랜덤 노이즈를 넣어서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바꿔줌으로써 이 패스가 아닌 뭐 다른 패스도 찾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그 그러니까 액션 펄리시죠. 펄리시를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랑 익스플로레이션 이슈인데요. 다음은 이제 디스카운트 피처 리워드 이슈인데요. 앞에처럼 q 펑션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한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패스 1번이랑 요 패스 2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웬만하면 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 패스 같은 경우도 그 업데이트가 이 디스카운팅 벡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다음 스테이트에 있는 q-밸류의 맥시멈 값이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1, 1, 1, 1, 1, 1, 1 모든 패스가 다 1, 1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만일 이 지점에서 왔을 때 이 1번 패스와 2번 패스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1번 패스가 더 많은 거리를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 안 좋은 값입니다. 근데 q-밸류에는 이 많이 돌아가는 이 거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디퍼런트 트래젝토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밸류에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디스카운티드 리워드를 넣어서 지금 스텝에서 한 스텝 더 갈 때마다 이 다음 스텝이 갖는 리워드 값을 디스카운트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0.9를 넣어서 한 0.9를 넣어서 한 스텝 뒤에 나오는 리워드가 1이어도 지금 현재 나한테는 0.9만 업데이트 될 수 있게 그렇게 계산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퓨처 리워드에 대한 값을 떨어뜨려 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이 1번 패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 팩터는 디스카운트 팩터가 돼서 0.9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0.81 그 다음에 이거는 뭐 0.7 정도 되겠죠. 다시 9가 붙으면은 반면에 여기는 한 칸만 디스카운트 벡터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코스에 대해서는 0.9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이 디스카운트 벡터에 대해서 이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은 0.9고 0.7이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거리에 대한 그 거리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카운티드 리워드 팩터가 지금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non-deterministic environment issue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스테이트에 대해서 특정 이제 write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이 다음 스테이트 S1으로 100%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스토캐스틱 모델에서는
이게 오른쪽으로 가라는 액션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밑으로 가버린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 모델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오른쪽이라는 액션에 대해서 올바른 액션을 취해서 S1으로 갈 확률이 0.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시인데요. 이 환경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있는 이 Q 밸류 펑션으로 했다가는 이 다음 스텝에 가고자 그러니까 이 예시를 들어서 했을 때 A right로 가서 S1으로 가서 이 S1에 대한 Q 밸류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재 스테이트에서 오른쪽 스테이트로 S1으로 갈 확률은 0.8이니까. 근데 만일 특정 에피소드에 대해서 right를 했지만 이게 S1이 아닌 뭐 S4,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Q 밸류는 밑에 이제 S4에 대한 Q 밸류가 업데이트 그대로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0.2%의 확률로 밑으로 가는데 그 0.2%의 확률에 해당하는 Q값이 그대로 여기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Q값이 엉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솔루션으로 지금 제시가 되는 게 업데이트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Q값도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에피소드를 취한 지금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올바른 업데이트 값도 마찬가지로 레이트를 줘서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러닝 레이트 알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Q 테이블을 이용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Q 테이블을 이제 이니셜라이즈 시켜주고요. 액션은 방금 말씀드린 이 그리디나 이제 랜덤 노이즈를 줘서 랜덤하게 익스플로레이션 할 수 있는 액션 선택지를 주고 그 리월드를 디스카운트 벡터와 함께 지금 이거 테이블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 업데이트 벡터가 지금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전에 건데 그러니까 이 위의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 밸류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 Q 일단 이 줄은 업데이트 공식이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이제 액션 랜덤한 노이즈를 주고 Q 밸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을 취함에 따라서 나오는 리월드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 그거에 따라 업데이트 룰은 현재 있는 Q 값을 기반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이동한 스테이트에 대한 Q 값을 추가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Q를 업데이트를 시켰을 때 그 결과가 보시면은 이거는 일단 위에 거는 이 그리디랑 이제 디스카운트 벡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더미 Q 러닝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가 적용되지 않은 Q 팩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액션에 대한 그 Q값만 가지게 돼서 이 액션으로만 계속 취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익스플로레이션을 시켜줌으로써 다양한 Q값을 이제 경우의 수를 확률로 나타낸다 해야 될까요? 이 Q 테이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디터미니스틱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때 Q 업데이트를 기존에 있는 Q 값을 고려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성공 확률이 1.6%밖에 안 되는 게 그 Q 업데이트에 대한 룰을 바꿔줌으로써 65%까지 성공 확률을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Q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딥Q러닝은 아닙니다. 딥QN은 아니고 Q 네트워크 자체가 Q 네트워크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거기에 생긴 문제를 푼 게 이제 딥QN으로 보시면 되는데 Q 네트워크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실제 아까는 4x4 했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실제 문제에서는 100x100에 액션 4개 하면은 100x100x4라는 Q 테이블로 만들기 실제 액션 테이블로 만들기 너무 지나치게 크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액션이나 스페이스가 인풋이 됐을 때 그 Q 밸류, 그러니까 이 Q 테이블에 나온 그 값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신경망을 만들자라는 거죠. 하나의 펑션으로. 그게 이제 Q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고요. 이거를 딥러닝을 통해서 Q 테이블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그 펑션을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차이점은 Q 테이블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와 액션이 들어갔을 때 그 액션에 대한 이제 밸류가 나오는 건데 신경망은 조금 트릭을 써서 하나의 스테이트 점을 넣었을 때 각각의 액션에 대한 이 그 밸류 값을 에스티메이션 하도록 조금 트릭을 줬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인풋 디멘션에 대한 DOF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그 근사값이라 해야 되나? 근사 능력치라 해야 되나? 그게 좀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Q 테이블은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Q 펑션은 이제 각각 액션에 대한 이제 밸류를 아웃풋으로 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큰 동작은 뭐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일단은 Q 네트워크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한 신경망을 리그레션 모델을 생각을 했을 때 인풋 S에 대한 이제 신경망 아웃풋은 WS잖아요. 근데 이 WS가 있고 그때의 코스트 펑션은 리그레션 모델에서 이제 라벨이라고 정보를 주는 Y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제곱 그러니까 오차에 대한 제곱으로 코스트를 준다. 이게 리그레션 모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Q 네트워크는 이 WS를 이제 그러니까 세타 여기서는 이 신경망에 대한 파라미터이고요. 스테이트와 액션이 이제 주어졌을 때 나오는 이 프레딕션 값을 Y에 대해서 근사화를 시키는 건데 이때 이 Y를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던 Q테이블 업데이트에 이제 업데이트 돼야 될 값으로 디파인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경망을 통해서 추정이 되는 이 Y 값은 결국 이 값에 동일하게 추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코스트 펑션을 다음과 같이 이 두 x와 y에 대한 제곱의 미니마이제이션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SL 쓰듯이 슈퍼바이스 러닝 쓰듯이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동작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 토픽은 사실 DQN 이제 그 아타리 논문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토픽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몇 개 좀 있어가지고 이게 그동안 주목을 못 받고 있었는데요. 그게 다이버전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 구조를 통해서 했을 때 그 이제 샘플들에 대한 코리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타겟이 넌스테이셔널이 하다라는 이 두 큰 문제는 이따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 두 이유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컨버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에스티메이션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Q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값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능도 그동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트릭을 써서 해결을 한 게 이제 2015년도에 그 딥마인드에서 낸 DQN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DQN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부터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있어서 문제가 다이버전스를 일으키는 그 문제 두 개가 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correlation between samples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인풋이 이렇게 t가 들어오고 액션을 취해서 조금 움직인다고 했을 때 다음 t 스텝도 이 전 t 스텝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어디 그 순서를 뒤섞어주는 과정이 없이 그냥 타임 순서대로 하나의 액션을 취해서 나오는 그 다음 스텝을 그대로 그 다음 트레이닝 과정에 바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t 시키고 t 플러스 1 시키고 t 플러스 2 시키고 근데 실제 샘플에서는 t 플러스 1에 나오는 이 인풋 값이 아웃풋 값이랑 t 플러스 1 그 다음 t 플러스 2에 나오는 이 값들이 코리레이션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리레이션이 심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그 조금씩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변하더라도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신경망은 결국 이 첫 번째 t에 들어가는 거랑 t 플러스 1에 들어가는 거 값의 차이만큼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잖아요. 결국 코리레이션이 비슷한 샘플들이 들어가고 그 차이 값이 작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이 안 된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코리레이션 비트윈 샘플스에 대한 내용이고 이 문제는 이따가 이게 이 문제고요. 넌스테이셔널 타겟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신경망이 여기서 지금 디파인을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세타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망 하나를 두고 이 신경망에 대한 아웃풋 값을 기반으로 지금 다시 그 라벨이 에스티메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되는 방향으로 요 세타를 변경을 시킬 경우에 이 y 햇도 변하고 그거에 따른 이 타겟 값, 이 다음 스테이트, 이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이 y 라벨 값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변함에 의해서 이 값도 변하는 값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타겟 함수고요. 이게 지금 그 predicted value인데요.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세타를 바꿨더니 타겟도 변해버려서 이 라벨 값이 스테이셔너리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거린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네트워크가 막 그 다이버전스 한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DQN에서는 다음 세 가지 컨셉으로 이거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Go to Deep Network.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간단한 풀 커넥트 2레이어 말고 이때가 지금 CNN이 딱 나왔을 때거든요. CNN이 이제 13년도에 나오고 나서 그 이미지를 픽셀 값으로 받는다라는 게 딱 이제 논문에 나오자마자 얘네가 한 게 아타리를 이미지를 캡처를 4장을 연속적으로 해서 CNN 네트워크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해서 이거를 깊게 쌓은 겁니다. 13년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트워크 구조가 알렉스넷에 가깝죠. 그래서 이 깊은 구조를 써서 이 네트워크가 나타낼 수 있는 표현력이 더 훨씬 더 강한 네트워크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 네트워크를 쓴 거, CNN을 통해서 쓴 걸 통해서 이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어빌리티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보다는 이제 다음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슈가 이 DQN의 키 팩터인데, 두 번째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캡처 앤 리플레이 메모리. 이게 샘플들 간의 코리레이션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아까 T1, 2, 3, 그 다음에 TN까지 이게 거진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현재 스테이트,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스테이트, 그 다음 리월드까지 전부 다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메모리를 저장을 하고 여기서 랜덤하게 뽑아서 미니 배치를 만든 다음에 그 미니 배치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T라는 시퀀스 안에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여기서 한번 이거를 데이터를 섞어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샘플들에 대한 코리레이션이 확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샘플들이 간의 코리레이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13년의 결과를 이미 내었었고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 타겟 네트워크가 변한다는 부분을 해결해서 다시 논문을 낸 게 15년도에 이제 네이처 논문인데요. 이제 타겟 네트워크가 변한다는 게 그 이 세타를 변함시킴에 의해서 y 그 프레딕티드 밸류를 바꿨더니 라벨도 같이 변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네트워크를 분리를 시켜버리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y-hat, predicted value를 위한 세타고요. 그 다음에 타겟 네트워크에 대한 세타 햇에 대한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서요. 먼저 그 똑같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 취할 때 그 취하는 네트워크는 이것만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정된 이거를 기반으로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나은 프레딕티드 네트워크에 대한 웨이트를 만들고 그거를 특정 스텝이 지났을 때 요거에 복붙을 하는 겁니다. 나은 네트워크가 될 때까지 이걸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타겟 네트워크를 바꿔준다라는 내용이죠. 이걸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타겟 네트워크가 변함으로써 이제 컨버지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을 상당수 했고요. 그 결과가 DQN 15년도에 나온 이 전체 알고리즘이 되겠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봤던 아타리의 그 벽돌 깨기 논문에 이 알고리즘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내용을 보시면은 액션을 취할 때 이제 아타리에서는 재밌게 probability를 2를 줘서 하는 그 이그리디 메소드를 통해서 액션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부터 t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이제 t를 t 플러스 1으로 바꿔줘서 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d라는 리플레이 메모리에 다 저장을 시켜놓고 이제 랜덤 미니 배치,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아서 그거를 학습을 시켜주면서 이때 업데이트 테이블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네요. 그 부분이 왜 안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 업데이트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알고리즘에. 예, 제가 테이블을 잘못 들고 온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정확한 테이블에는 지금 그 업데이트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금방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실제 이제 이 페이퍼에 쓴 건데요.
아까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D 메모리 해가지고 랜덤 미니 배치하고 그 다음 D 플러스에서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 시킬 때 네트워크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제 시스템마다 세타를 세타 해시랑 바꿔주는 과정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타겟 네트워크가 변하는 그 과정까지 지금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 알고리즘이 저희가 이제 가장 아래를 보면은 많이 사용을 하는 DQN에 대한 내용이 지금 DQN이랑 이제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하나인 DQN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펄리시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시작을 할 건데 이 전까지 혹시 DQN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 펄리시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액터 크리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차근차근 이제 차근차근 이제 계단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DQN을 통해서 이제 RL에 대한 각광을 일으켰다라면은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이제 펄리시 펑션은 그냥 argmax라는 간단한 펄리시를 따르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을 기반으로 동작을 했다라면은 펄리시 베이스드는 그 argmax로 준 그 간단한 펄리시 네트워크조차도 이제 네트워크 펑션으로 만들자라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펄리시가 그냥 argmax 취해서 나오는 값을 그대로 취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신경망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은 RL은 결국은 보상을 받게 하는 행동의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그 옵티멀 펄리시를 찾는 게 목표인데 그 처음에는 일단은 바로 그 옵티멀 펄리시를 찾는 게 어려워서 밸류 네트워크를 최적으로 찾고 펄리시를 적용을 해서 옵티멀 펄리시를 찾은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그거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리워드 자체를 기준으로 펄리시 네트워크 자체를 그 딥러닝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이제 옵티멀 펄리시를 찾자라는 그게 이제 진정한 RL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펄리시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밸류 베이스드에서는 간단하게 썼던 그 펄리시를 그거조차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이제 펄리시 베이스드 어프로치랑 같은 건데 앞서 큐테이블도 펑션을 이용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했던 게 너무 디멘션이 커지면은 실질적으로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펑션으로 바꾸자 이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커질수록 이제 디멘셔널리티가 커지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서 옵티멀 펄리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기준, 그러니까 즉 쉽게 저희가 SL에서 쉽게 말하는 코스트 펑션이 뭐냐를 여기는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디파인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업데이트 방법을 이제 좀 특이하게 코스트 펑션이 저희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디파인이 된 거는 프레딕트 된 거랑 라벨의 차이입니다. 에러 값이죠. 그거는 결국 최소화되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다 뒤에 나올 텐데 그 받게 되는 리워드의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나왔습니다.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목표 함수가 리워드 값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그 받고자 하는 리워드를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에센트 더해지는 방향으로 이제 그 감소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업데이트 그 펄리시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래젝토리 동안 받는 리워드의 합인데 다음과 같이 디파인이 되고요. 펄리시 어떤 이제 웨이트가 주어졌을 때 받는 리워드의 합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식으로부터 이 레퍼런스 렉처에 나오는 합당한 유도 과정을 보시면은 정말 그냥 로그 함수의 뭐 미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순수한 확률론 뭐 예를 들어 여기선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뭐 t 플러스 1부터는 이제 그 전에 지금까지 간 패스에 대한 리워드는 디펜던시가 없으니까 익스펙테이션 취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간단한 확률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그 이제 특정 네트워크에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AT의 로그 함수 많이 보던 거죠. 그 네트워크 아웃풋에 나오는 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저희가 SL 할 때도 나오는 값에 대한 그 차이를 해가지고 그걸 웨이트에 업데이트를 시켜줄 때 이제 나온 아웃풋 결과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줬잖아요. 그 꼴로 지금 이걸 에스티메이션 근사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앞부분은 지금 네트워크 아웃풋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고 GT는 이제 앞으로 받을 리워드에 대한 이제 디스카운티드 리워드 팩터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근사화가 된다 했을 때 이 근사화된 값을 기반으로 세타를 이제 그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업데이트 방법 자체는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펄리시 그레디언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오브젝티브 펑션을 리월드로 정의를 했을 때 이게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되더라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된 이제 GT에 대한 게 되는데요. 아직 이거는 Q 펑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펄리시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이제 그 펄리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그 알고리즘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에피소드를 이제 주어진 폴리시에 대해서 진행을 시켜서 그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트레젝토리, 액션, 리워드 이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하고요. 마지막 터미널까지 갔기 때문에 이 수식에 대해서 정의되는 GT는 계산이 가능하죠.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래서 GT가 계산을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신경망 아웃풋에 대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금 현재 신경망에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값 크로스 엔트로피랑 GT 모두 계산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에센트 값을 구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고 이걸 계속 반복시켜 감으로써 펄리시 그레디언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트레젝토리가 터미널 스테이트까지의 모든 트레젝토리 기호로 간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 다른 말로 펄리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기 위한 몬테카를로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아까 큐러닝 할 때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가 모든 에피소드를 각 에피소드마다 끝나야지만 이걸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이제 터미널 스테이트가 길면 길수록 업데이트 해야 되는 밸류의 베리언스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속도가 느린 편이 에피소드가 끝나야지만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큐러닝에서는 템포럴 디퍼런스로 해결을 했죠. 유도를 해서 수식이 적합하게 나왔을 때 다음 스텝에 대한 Q값을 기반으로 한 스텝만 진행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템포럴 디퍼런스고 큐러닝에서 저희가 이제 Q밸류를 사용한 방법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사용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을 이제 Q밸류를 이용한 업데이트 방법으로 바꾼 게 엑스터 크리틱 메소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액터는 여기서 펄리시 네트워크고요. 크리틱은 이제 Q 펑션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디파인이 밸류 펑션이랑 펄리시 펑션 두 가지를 디파인을 했는데 밸류 펑션을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펄리시 펑션을 할 때 이 값을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잘 에스티메이션 된 그 Q 펑션에 대한 내용을 이제 펄리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할 때 거기에 어떻게 잘 업데이트를 시켜서 도움을 주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유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제 아까 그 크로스 엔트로피와 그 이제 앞으로 퓨처 위어드 값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t를 기준으로 시퀀스를 나눴을 때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t에 대한 이제 그 네트워크 아웃풋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기 때문에 t 플러스 1부터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t와 그 밸류에 따른 그 확률론 쪽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expectation 값을 나눌 수 있고 이 뒤의 값은 저희가 앞에서 열심히 구한 그 Q밸류, Q 펑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퓨처 리워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인데 그것을 저희가 잘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게 Q 펑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Q 펑션에 비례하는 업데이트 값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틱 신경망을 Q 펑션 밸류 네트워크로 두고 매 타임스텝마다 폴리시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를 해야 될 이 값이 결국 그 스테이트 t에 대한 이제 밸류 펑션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밸류 네트워크 이전까지가 나왔죠. 이 업데이트 시켜야 될 이 그레디언트 에센트 값이 그 지금 현재 네트워크 아웃풋 값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와 이제 큐밸류 값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이제 어드밴테이지 함수라는 거를 넣는데요. 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 베리언스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아까 이제 에피소드가 길어지면서 베리언스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큐밸류는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 A, B, C, D 액션으로 가는 게, 이거는 1만큼 줬고 이거는 10만큼 줬고 이거는 뭐 100만큼 줬고 이거는 뭐 다시 1만큼 줬고, 이 절대 값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바이오스 값을 빼줌으로써 얘를 이제 액션을 두 개로 한정을 시켰을 경우에 왼쪽 오른쪽을 큐밸류는 여기는 0.1 여기는 0.9 이런 식으로 확률로 나타낼 텐데, 이거를 여기서 한 4를 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0을 기준으로, 그 말은 왼쪽으로 갈 때 0.1만큼 줬고 오른쪽으로 갈 때 0.9만큼 줬다라는 게 큐밸류잖아요. 근데 바이오스 값을 빼서 마이너스 0.5, 0.5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왼쪽은 안 좋고 오른쪽으로 가라 라는 식의 특정 행동에 대한 값에서 그 Q 펑션에서 전반적인 행동에 따른 값을 빼줌으로써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건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말이 좀 꼬이는데요. 그러니까 액션을 취할 때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C가 제일 좋으니까 C로 가자가 아니라 A, B, C, D 중에 A, B는 안 좋은 거고 C가 좋은 거기 때문에 C로 가자라는 바이오스 값을 빼주는 겁니다. 근데 이 특정 스테이트에 있을 때 어떤 액션을, 이 네 가지 액션 가능한 값이 있는데, 그 액션 값을 사실상 평균낸 거는 그 스테이트에서 지니는 밸류 기대값, 처음 디파인이 된 밸류 펑션이죠. 그래서 그 값을 빼주면서 수식이 다음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베리언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앞으로 지워지는 퓨처 리워드에 대한 이제 리워드 값을 이제 바이어스를 빼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 퓨처 리워드는 이 다음 스테이트에서 갖는 그 밸류 값에, 그러니까 요 앞부분 있죠. 요 부분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밑에 수식으로 비례한다라고 마지막 최종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여기서 Q 네트워크와 이제 밸류 네트워크 둘 다 학습을 시키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밸류 네트워크만 학습을 시켜줌으로써 효율적으로 크리틱 네트워크를 하나만 학습을 시키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건은 결국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 밑에 수식에 비례하는 값으로 이제 유도가 됐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취해지는 액션이, 액터는 이제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폴리시를 분사를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밸류 네트워크는 이제 현재 세팅이 된 밸류 네트워크겠죠?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해서 이거를 액터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근데 이제 이 액터를 업데이트를 시킬 때 밸류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 시켜주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이 크리틱 함수를 기반으로 폴리시 네트워크를 이제 몬테카를로로 끝까지 가지 말고 업데이트를 이제 시키자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게 이제 액터 크리틱 메소드인데, 쉽게 생각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다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몬테카를로를 통해서 끝까지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해서 그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전에 Q 펑션 잘 에스티메이션 해놓은 거를 통해서 템퍼럴 디퍼런스,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한 Q 값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수식을 유도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액터 크리틱 메소드고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2016년도에 딥마인드에서, 그러니까 액터 크리틱은 하나의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DQN, 그러니까 저희가 Q 네트워크에 다뤘던 샘플이 연속으로 될 때 코리레이션이 많다라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환경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로 그 코릴레이션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들 간의 충분한 다이버전시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Q네트워크에서 저희가 DQN을 쓴 게 샘플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메모리에 넣어놓고 그걸 뽑아다 써가지고 이제 그 코릴레이션 해결을 시켜서 제대로 학습을 시키자 이거였잖아요. 이거를 얘네는 그 메모리를 쓰기가 싫으니까 멀티플 에이전트 크리틱 에이전트 그러니까 환경을 앞에서 이야기를 한 액터 크리틱 메소드에 대한 환경을 여러 개를 두고 그거를 동시에 지금 환경과 상호작용을 시키게 한 다음에 이거를 비동기적으로 그 환경이 이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에이전트가 해서 업데이트 밸류가 나오면은 얘도 업데이트 시키고 글로벌도 업데이트 시키고 이게 이제 몇 스텝 지나가게 되면은 그 글로벌 신경망을 다시 이쪽에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 동안에 환경 2는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서 이게 끝나자마자 다시 얘가 또 여기 업데이트되고 여기 업데이트되고 여기 각 환경에 대한 이니셜 스테이트, 출발 스테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업데이트되는 샘플들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충분히 적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A3C가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앞에 여기까지는 지금 앞에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비동기식으로 멀티 에이전트를 둬서 업데이트를 시킨다라는 게 A3C라는 알고리즘의 이제 키 팩터인데 이거를 제가 들고 온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제 RL 쪽 연구에 대해서는 펄리시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하는 게 이따가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보다 성능이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펄리시 그레디언트에 모이는데 펄리시 그레디언트 이제 밸류 베이스드를 쓰기 위한 우리가 베이스 라인을 보통 DQN으로 두듯이 펄리시 그레디언트 기반 메소드를 쓸 때 그 베이스 라인을 보통 A3C 이 알고리즘을 예시로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렉처 있을 때가 17년 8월 기준인데 이미 이게 이 펄리시 그레디언트 리서치의 베이스 라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내용이 있길래 이 인투이션 정도만 지금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퍼티가 코릴레이션 있던 부분을 이제 이런 비동기식 업데이트로 바꿨다라는 부분이랑 그걸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에이전트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액터 크리틱 앞에 그 에이전트 하나로 돌리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습 속도가 빠르다라는 부분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스텝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은 멀티플 스텝 로스 펑션 그러니까 이제 비동기식이라는 거는 얘가 한번 업데이트 될 때 얘네는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텝 하나만 로스 펑션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얘네가 효율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논문에서는 20스텝까지 쭉 계산을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 에이전트 1이 이거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 에이전트 2는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들 간의 효율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멀티 스텝 로스 펑션을 썼다라는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로스 펑션 여기 뒷부분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에 대한 이제 엔트로피 펑션을 코스트 펑션에 마찬가지로 주어져서 이게 익스플로레이션에 이제 효과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익스플로레이션은 한 패스로 계속해서 안 찾고 이제 다른 패스도 탐험할 수 있게 그런 이슈에서 이제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추가해서 하나의 스트레스가 이제 액터 크리틱이 돌아가고 이거를 멀티 에이전트로 둬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A3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인데요. 이제 그 김성 교수님이 DQN 15년도에 나왔던 그 알고리즘 기반이랑 그 다음에 펄리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A3C는 아니에요. 사실 A3C는 아니고 펄리시 그레디언트 이제 액터 크리틱까지겠죠 아마 Q 펑션을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펄리시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에버리지 리워드가 보면은 이거는 15인데 이거는 80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펄리시 그레디언트 기반의 어프로치가 밸류 베이스 기반의 어프로치보다 더 나은 성능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발표 마무리인데요. 펄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 어프로치 기반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